네, 오늘은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왜 좋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 RBM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웨이트를 초기화하는 DBN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샤비어와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굉장히 간단한 하지만 성능이 좋은 웨이트 초기화 방법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실제 적용해보는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딥러닝의 대가인 힌튼 교수님께서 딥러닝에 대해서 말한 내용 중 일부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웨이트 이니셜라이징을 굉장히 멍청한 방법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웨이트를 잘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무작위로 해버렸다는 말이고요. 실제로 관련해서 연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n이라고 붙은 애들이 어떤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방식을 적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한 거고요. 없는 애들은 그냥 기존 방식대로 무작위로 했던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어떤 웨이트 초기화 방법을 적용한 것들이 훨씬 더 학습이 잘 되고 성능이 뛰어나다는 걸 직접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웨이트를 잘 이니셜라이징을 하는 게 딥러닝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런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징을 해야 될까요? 뭐 제일 간단한 건 어떤 상수로 초기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할 때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그때 그라디언트를 계산해서 체인룰로 업데이트를 할 때 웨이트가 만약에 0이게 되면 모든 그라디언트 값이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아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다. 이 웨이트를 어떻게 잘 초기화할까?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을 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2006년에 힌튼 교수님이 2006년에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이 논문의 내용을 이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이라는 RBM을 이용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웨이트 이니셜라이징을 하고 나서 학습을 하면 훨씬 더 성능이 올라가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조금 이 RBM과 DBN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네, 우선 RBM은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이라고 해서 이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고요. 여기서 이 Restricted라는 의미는 레이어 안에서는 연결이 없다 라는 거고요. 그 말이 뭐냐면 이 한 레이어 안에 있는 노드들끼리는 연결이 없다 라는 의미고요. 다만 다른 레이어 사이에서는 fully connected, 이 각 노드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를 저희가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머신이 하는 일은 어떤 입력 X가 들어갔을 때 어떤 뭐라고 Y라는 걸 만들 수 있는 포워드가 있고요. 반대로 어떤 Y가 들어왔을 때 다시 X를 복원하는 X 프라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코딩이고 디코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RBM을 어떻게 웨이트 이니셜라이징에 사용을 했을까요? 네, 힌튼 교수님께서는 이 프리트레이닝이라는 프로세스를 제안을 했는데요. 프리트레이닝은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래 그림이 딥 빌리프 네트워크에서 프리트레이닝 스텝에 대한 설명이고요.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방식을 조금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두 개의 레이어가 있고요. 이 두 개의 레이어를 RBM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BM으로 학습을 한다고 하면 input X가 들어갔을 때 output Y가 나오고 이 output Y를 다시 백아드를 시켜서 X 프라임으로 X를 복원할 수 있게 학습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추후 논문에서는 그러면 이 프리트레이닝 스텝에서 RBM을 몇 번을 학습을 해야 되냐라는 것도 연구가 되었고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었지만
뭐 실질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RBM 프리트레이닝은 많이 사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 이렇게 두 개 레이어끼리 RBM이 학습이 끝나게 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음 스텝에서는 이 두 개의 레이어 위에 한 개의 레이어를 더 쌓게 되고요. 이 히든 두 번째 레이어를 쌓게 되고, 이 X와 히든 사이의 이 파라미터 웨이트는 고정을 시켜놔요. 픽스를 시키고, 이 윗 레이어에서만 다시 마찬가지로 입력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나오고, 아웃풋으로 백아웃으로 복원할 수 있게 RBM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마지막 레이어까지 계속해서 한 레이어씩 쌓고 RBM으로 학습하고 고정시켜 놓고, 그 위에 다시 레이어 쌓고 RBM으로 학습하고 고정시켜 놓고, 이 단계를 마지막 레이어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스택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프리트레이닝 과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마무리된 프리트레이닝이 마무리된 네트워크를 보면 어떤 RBM으로 학습된 웨이트들이 다 존재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웨이트들을 전체를 두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 학습 방식,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 Y가 나오고 GTR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로스를 구해서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를 파인 튜닝 단계라고 말을 하고요. 뭐 이렇게 지은 이유는 이미 RBM으로 웨이트가 잘 초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파인 튜닝이라는 의미로 이 단계를 파인 튜닝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앞에서는 이제 RBM을 이용한 웨이트 초기화 방법을 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새로운 이니셜라이제이션 방식들이 제한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은 RBM을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웨이트를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샤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과 해 이니셜라이제이션 방식이고요. 2010년, 2015년에 각각 발표되었습니다. 샤비어와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RBM 프리트레이닝을 이용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이전에는 그냥 무작위 수를 이용을 해서 웨이트를 초기화를 했는데요. 이 샤비어와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무작위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레이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먼저 샤비어를 살펴보면, 샤비어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웨이트를 초기화하는 방식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웨이트를 초기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살펴보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초기화를 하는 경우에는 평균이 0,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초기화를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도 요 수식을 이용을 해서 초기화를 하면 잘 초기화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앞에서 RBM으로 레이어마다 학습하고 다시 파인 튜닝하고 하는 단계가 필요 없이 이렇게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학습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nin은 그 레이어의 인풋 수를 말하고요. nout은 레이어의 아웃풋 수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이 샤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의 변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초기화하는 방식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초기화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식의 형태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샤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이 nout 텀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고요. 이렇게 nout 텀 없이 사용을 하게 되면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파이토치로 어떻게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구현할지, 그 파이토치 패키지에 있는 공식 코드에 있는 구현 코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fan인과 fanout이 아까 앞에서 살펴본 nin과 nout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레이어에 초기화하고자 하는 레이어의 인풋
수, 그리고 아웃풋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수식을 통해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부터 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구하는 게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fan in과 fan out을 더한 다음에 2를 나누고 2에다가 이걸 나누고 루트를 씌우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을 곱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처럼 여기 안에 있는 루트 6 나누기 n인 더하기 nout의 형태가 되게 되고, 그거를 마이너스 a 플러스 a 사이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웨이트를 초계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이런 샤비어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방식을 실제 적용한 코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mnist n은 샤비어라는 코드고요. 이 코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학습하면서 마지막에 사용했던 코드고요. 그 코드 풀리 커넥티드 3개 그리고 렐로를 사용했던 코드에서 기존에는 원래 여기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초기화를 했는데, 그거를 이 샤비어 유니폼이라는 걸로 바꿔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샤비어 유니폼은 nn.init 패키지에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첫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웨이트, 두 번째 풀리 커넥티드 웨이트, 세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웨이트를 넣어서 샤비어 유니폼으로 각각 초기화를 했고요. 초기화를 한 이 웨이트들, 이게 웨이트들이죠. 웨이트 값들은 뭐 아래와 같네요.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볼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샤비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웨이트 초기화만 바꿨는데, 보시면 성능이 0.98, 그 전에 비해 올랐죠. 굉장히 간단한 이 웨이트 초기화 방식만 바꿔도 이렇게 성능이 향상되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딥하게 그리고 좀 더 넓게 써볼까요? 기존에는 256개의 아웃풋을 가지고 계속 학습을 했었는데, 이번 512로 바꿔보고, 그리고 레이어도 3개에서 5개까지 더 쌓아보는 실험을 해볼게요. 뭐 당연히 레이어가 더 넓고 깊어졌으니까 전체 모델의 카파시티가 올라가고 학습이 더 잘 되겠죠. 성능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샤비어 유니폼 초기화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학습이 잘 되고요. 로스가 계속 줄어들고 정확도도 98.1%, 18% 이렇게 그 전에 비해 향상한 걸 볼 수 있죠. 많이는 향상을 안 했네요. 98%에서 98.18% 정도로 향상을 했는데, 이게 mnist가 뭐 너무 쉽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더 성능을 많이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많이 증가는 안 했네요. 네, 어쨌든 그래도 증가를 한다. 레이어를 더 깊고 넓게 쌓으니 향상이 증가를 한다는 걸 직접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랍아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